7월 초부터 중순까지 약 2주간 밀가루와 당을 칼로 무자르듯이 딱 끊어봤습니다. 일명 노밀당 챌린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밀가루나 달달한 디저트, 음료 등 식단에서 모든 당을 제거해봤습니다. 챌린지 성공률은 100%였고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그 과정과 비법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2주라는 기간. 그런데 챌린지 기간이 왜 2주였을까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최소 14일, 21일 또는 약 66일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이 수치는 그야말로 여러 사람들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어요.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고 한 달은 호흡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주간 루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제 경험과 많은 사람들과 다이어트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평일에 잘하고 주말에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주 사이클을 최소 2번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 또한 2주 습관 형성을 여러 번 시도해보면서 결과를 많이 만들어 왔어요. 어떤 분야에 적용해도 효과가 꽤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은 정말 격렬하게 정신과 신체가 저항합니다. 금단 현상도 나타나며 감정과 컨디션도 엉망이에요. 상당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2주차는 오히려 수월해집니다. 왜 챌린지를 해야 하는가? 먼저 이 챌린지를 시도했던 이유는 2023년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기 때문인데요. 올해의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라 뭔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강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저를 성장하게 하는 이런저런 챌린지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 행복, 자유, 건강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마땅히 누리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행력을 높이는 환경 설정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노밀당 챌린지를 결심한 결정적 이유는 우상향하는 체중을 우하향의 흐름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번 달에 양가에서 손이 큰 어머니들이 각종 맛있는 빵과 디저트를 잔뜩 보내주셔서 냉동실이 빵동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보다 밀가루 섭취가 정말 많았어요. 진짜 과장 조금 보태서 한 달 내내 밀가루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배둘레에 뭔가 좀 끼는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컨디션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체중을 측정해보니 1kg 이상 올라갔습니다. 먹은 거에 비해서는 정말 적게 올라갔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상승하는 흐름을 바꿀 계기를 스스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10kg를 감량하고 9년차 유지어터로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더 살이 찌기 전에 모드 스위치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노밀당 챌린지 변화. 체중. 먼저 제 기준에서 체중이 많이 빠졌어요. 약 2주 만에 2.5kg가 감량되었는데요. 체지방량과 근육량은 비슷하고 내장지방 수치가 4에서 3으로 확실히 줄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체중 등락폭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체중이 쭉쭉 빠지지도 않고 막 찌지도 않는 체질인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키는 164cm이고 안정적인 체중이라고 느끼는 기준점은 52kg입니다. 그리고 체중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체중 범위로 말씀드리면 51에서 54kg 정도입니다. 몸 상태. 컨디션과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밀가루를 많이 먹을 당시에는 혈당이 들쑥날쑥해서 일상생활 중에 축 처지거나 졸음이 밀려오는 저혈당 증세도 종종 느끼곤 했는데 그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피부. 한 번씩 얼굴에 트러블이 여러 개 올라와서 신경을 매우 건드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챌린지를 하며 고맙게도 트러블이 자취를 감췄네요. 시너지 효과.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에 집중하다 보면 한식이나 고기, 생선, 해산물과 같은 단백질류, 그리고 채소, 과일 등과 같은 메뉴를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가공 음식이 아닌 자연식 음식들의 섭취가 늘어요. 그리고 노밀당 습관이 코어 습관으로 잡히면서 다른 습관들이 가지치기처럼 뻗어나갑니다. 한 번씩 저녁 스킵을 한다거나 체력이 좋아져서 막 뛴다거나 다른 좋은 습관들까지 병행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성취감. 어린아이가 맛있게 먹고 있는 혹은 들고 있는 달달한 사탕을 뺏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고 화가 날까요? 노밀당을 하면 초반에는 뭔가 뺏긴 느낌? 박탈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음식을 절제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라고 묘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규율이 없이는 진정한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달달한 것만이 나의 보상이 되리라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작은 성취감이 더 큰 보상으로 느껴집니다. 뭐랄까? 스스로가 좀 대견하고 멋지다는 느낌이 든달까요? 습관 형성 챌린지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방법. 저는 성인이 되고 어느 시점부터 셀프 챌린지를 실천하며 많이 성장하고 변화해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본능에 얼마나 나약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잘 먹히는 환경 설정을 잘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리버트 카페에서 여러 사람들과 챌린지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에너지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면 혼자 갈 때보다 쉽게 지치지 않고 오래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챌린지의 리더이자 참가자를 동시에 경험해봤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다 보니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고 챌린지 실패는 나의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있어 최고의 환경 설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당 중독이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밀가루나 단 음식을 먹어왔다는 다른 참가자분들도 노밀당을 하루하루 성공하며 굉장히 놀라워하셨습니다. 챌린지는 나 혼자 하는 싱글 플레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팀 플레이입니다. 혼자 할 때보다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가져야 마땅합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가 다른 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책임감은 실행력을 높이는 좋은 환경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기간 2주, 그 이후. 그렇다면 2주가 끝난 이후 과거 자신의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이제 노밀당 기간이 끝났으니 과밀당 파티를 신나게 벌이면 될까요? 그 값진 경험과 시간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물론 변화에 있어서 2주라는 기간은 턱없이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챌린지 기간 동안 그 이전보다 좀 더 절제하고 당장의 유혹이 아닌 장기적으로 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여러 번 경험해봤다면 변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대로 부으신 것입니다. 챌린지의 끝은 반드시 각자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챌린지 이후 흐름을 유지하는 비법은 추후 리버트 카페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리버트 카페에서 진행된 이번 1기 챌린지는 끝났지만 현재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나중에 공식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카페에 가입해보세요. 챌린지를 하면서 먹었던 저의 식단과 참가자분들의 자세한 식단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우주만큼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